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Programming 팟캐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주, 3주째 지금 팟캐스트를 못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매주 팟캐스트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크로스핏 시즌 업데이트 이 부분은 제가 매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크로스핏에 대한 뉴스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어, 좀 지금 일어나는 핫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뭐 헤드코치 아니면은 정말 그 박스 오너이신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지금 좀 많이 핫한 하이록스가 크로스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크로스핏에서 가장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강국은 미래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로스핏 시즌 업데이트로는 그 좀 미국에서는 이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이슨 하퍼라고 엄청 네, 훌륭한 선수분 있죠. 게임즈 선수. 그분이 그 HWPO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 저번 주 정도에 그 브루트 스트렝스라는 다른 캠프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옮기면서 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많아진 이유가 이제 HWPO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 그 선수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패트릭 데이비스도 있고 뭐 당연히 맷 프레이저가 헤드 코치고 그리고 브룩 웰스, 제이슨 하퍼, 샘 คว, 콜 세이거 그리고 콜 세이거는 컴트윈이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멜로 브랜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음, 좀 엄청 핫한 그런 선수들을 다 갖고 있다가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한 명, 두 명씩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캠프에서 좀 크게 돋보이는 선수는 어맨더 바르하트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이제 탑 엘리트 선수들도 이제 꾸준히 똑같은 프로그래밍을 평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좋은 코치가 잘 맞는 코치들을 찾아서 그렇게 항상 좀 많이 옮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좀 많은 사람들이 HWPO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거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 그리고 더 좋은 코치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거를 더 찾으면은 이제 캠프에서 그거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서로 어떻게 보면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어, 좋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엄청 오랫동안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다면은, 뭐,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더 나은 프로그래밍을 찾았다면은, 그것도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생셔널이 어떤 대회들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선수분들도 이제 다음 연도 시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한국에서는 부산에 열리는 파리스 도다운이 그래도 생셔널로 나올 유력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그런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뭐 그거를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랄프 코치님 생셔널 또
어떤 대회들이 있을지 생각 있으신가요? 음. 저는 대회 이름들만 알지 그 캘린더 언제 열리는지 몰라가지고 네네. 두바이는 그것도 잘 두바이 모르겠어요. 챔피언십은 생션이 될까요? 두바이는 두바이 이미 그 2주 최근에 전인가? 한 것, 그쵸? 네,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마 안 될 거고, 아마 음, 와다플루자도 시즌에서 너무 이르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쵸. 네. 아마 그리고 음, 네, 그 창이 진짜 그냥 음, 음. 오픈하고 게임즈 사이에 있는 대회들만 생셔너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아, 아마 지금, 어, 음, 네, 제이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음. 제 생각에는 그냥 원래 세미파이널 열렸던 대회들 있잖아요. 뭐 네네. 바리스트 스로다운이라든지 뭐 프렌치 스로다운이라든지 뭐 웨스트코스트 클래식 아니면 그 조시 코치님 나갔던 신디케이트 스로다운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생셔널 이어받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음, 아시아권에서는 이번에 제가 그 아시아 피트니스 챔피언십 갔다 와 보니까 엄청 준비도 열심히 하고 운영도 잘 하는 게 느껴져서 약간 파리스 음, 스로다운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음, 세미파이널보다 더 세미파이널스러운 대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더 다양한 네. 것들 경험할 수 있었고, 완성도가 높죠. 네네, 네. 완성도 좋았고 그래서 네, 뭐 아마 음, 기존에 있던 대회들이 아마 대부분의 생셔널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또 잘 준비된 대회가 있으면 그런 대회들이 또 생셔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두바이 챔피언십이나 팔루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크게 잘 키워놨기 때문에 굳이 그 생셔널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그 이미 흥행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굳이 그렇죠. 본사랑 협업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바람은 이제 생셔널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이제 실리케이트 다운이라든지 웨스코스트 다운이라든지 그런 대회들이 지금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커뮤니티 이벤트로 뭐 RX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다른 팀들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딱 엘리트만 잡고 무대를 똑같이 그 프로페셔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섹셔널을 통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면은 선수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대회가 더 커지고 명성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근 코치님 혹시 뭐 따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들은 건 없지만 뭐 그래도 제 대회 때의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진짜 아시아는 섹션을 대회가 좀 확률이 제일 높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대회가 하고는 확률이 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마저도 바꿔서 원래 주최를 했던 분들이 그때 차렸었어가지고 요번에 약간 파워에서도 프로 나온 것 같아요. 보시면 그 중국에 음, 있는 크로스핏 본사에 마카오랑 연결이 돼서 그 마카오에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이게 야외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음, 마카오랑 이렇게 커넥션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의 큰 커뮤니티 쓰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거기도 아마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음.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핏 시즌 업데이트에서 이제 그 Functional Fitness Association이라는 그 정확한 프레이즈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그런 협회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에서 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크로스핏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협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뭐 토투바, 체투바, 파머스럽, 와우 페이싱 핸드 푸시업, 월워크 뭐 이런 게 다 똑같이 들어갈 수는 음, 있겠지만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브랜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좀 객관적으로 그 펑셔널 피트니스
그 기능성 운동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대회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토투바처럼 이 동작은 무조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더 다양하게 뭐 AFC처럼 그 정글짐 이렇게 obstacle course가 더 그냥 어, 전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 제가 그 이집트에서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LC 피쉬인가? 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신기한 게 수영이 들어갔는데 그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영장에 뛰어 들어갔다가 몸 전체 머리가 끝까지 입수가 된 후에 다시 나간 다음에 일어서서 그냥 full extension 하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그런 동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신기해 하면서 진짜 힘들겠다. 그거 막 10번, 15번씩 시키면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혁명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더 다른 동작들을 만들어 나가면은 더 좀 흥미진진한 대회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협회가 점점 서포트를 얻고 점점 커지면은 이제 크로스핏과 무관하게 브랜드와 무관하게 이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공평한 대회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에 있었던 그런 좀 안 좋은 면들 크로스핏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서 좀 많이 좀 인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랄프 코치님은 어떻게 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기능성 운동 대회인데 누가 대회를 프로그래밍 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그 그쵸? 운동을 네, 짜는? 그쵸. 네, 네. 네, 네. 이거 이미 조금 이런 대회들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음, 펑셔널 피트니스 어소시에이션 아니라 그게 IWF인가 그게 다른 곳인데 그 이름 기억나시나요? 네. 막 그 IF가 IF IF에 예. 그래서 뭐 국가대표 막 선발해가지고 뭐 어디 네네네네. 나라에 가서 이미 그런 게 조금 있긴 있는데 아직 좀 작은 것 같아서 이게 근데 그거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음, 음, 네, 이번에 엄청 저번 주였나? 있었죠? 그 네. 대회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가대표 이렇게 선발해서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음, 그래서, 네, 음, 그런 형식으로 음, 저는 정말 음, 국가대표, 내셔널 챔피언, 음, 그 컨셉이 저는 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크게 동기부여가 됐던 부분이 딱 음, 그때였거든요. 그 내셔널 음, 챔피언으로 게임즈를 갈 수 있다. 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게임즈를 갈 수 있는 맞아. 그런 네. 기회였고, 그리고 그냥 다른, 국가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멋있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미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음, 이렇게 세 개의 강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 하게 되면은 좀 미국이랑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좀 불공평해질 수 있죠. 그냥 경쟁이 너무 강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음. 제이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협회가 IF3가 아닌 거죠. 새로운 또 협회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말 2028년에 크로스핏을 올림픽에 넣고 싶어 하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금 크로스핏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네.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기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그쪽 협회에서 서포트를 많이 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게임즈에서 사건도 있었고 여러 그쵸? 가지로 세미파이널도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아무래도 그거는 그 세미파이널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네. 제가 생각해도 좀 민심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래도 지금까지는 크로스핏을 따라잡은 회사는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한때 유행했던 그리드 리그가 있었는데 사실 네네. 저는 뭐 계속 그리드 리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리드 리그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점점 미디어에 노출도 덜 되고. 네. 맞아. 근데 뭐 네, 이제 그쵸. 새로운 협회가 이제 IF3도 사실 엄청 오래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 기존의 게임즈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크게 안 가지더라고요. 근데 뭐 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만약에 게임즈 선수들이 대거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협회에 좀 힘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이 아는 선수들이 나오지 않고 뭐 세계대회 우승자를 봐도 저도 막 처음 보는 선수거든요. 아예 그쵸. 세미파이널 뭐 하위권 정도 선수가 나와서 하니까 좀 흥미를 끌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좋은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올림픽에 들어가려면 저는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정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올림픽에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좀 더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바뀔 것 같고 물론 그러면 좀 보는 재미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크로스핏만큼 그쵸. 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런 단체에 출전하기에는 게임즈 선수들이 저는 눈치를 보는 것도 좀 있다 생각하거든요. 게임즈의 눈치를. 그쵸. 네.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이록스도 뭐, 그렇게, 그, 브리드리그처럼 좀 완전, 비례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엄청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그, 크로스핏에서는 좋게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이록스 정식 지부라는 그 타이틀을 박스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 이제 그거를 마케팅을 하면은 크로스핏만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핏 박스 안에서 하이록스 트레이닝도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제 관점에서는 좀 그 뭐라 그러지? 패러사이트? 좀 패러사이트이 뭐지? 한국어로? 기생? 좀 기생 기생충. 비즈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크로스핏처럼 이렇게 박스를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이록스만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다 넘겨버리고 그냥 우리 그냥 크로스핏이랑 크로스핏 같은 거 하는 박스를 가서 그거를 정식 지분 등록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 진짜 박스 오너 입장에서는 정말 어 거의 그 위험이 없는 거죠.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사가지고 바로 마케팅을 하면은 회원들도 엄청 많이 늘고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이록스 인기도가 엄청 큰 것 같고 아시아도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근 코치님은 이제 박스 운영하면서 혹시 하이록스에 대해서 혹시 그 멤버들이 많이 얘기하나요? 네. 전문적으로 할 선수도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것들을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좀 배우면서 생각을 그래도 지금 막 붐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하고 사니까 터질 거라 생각을 하고 아무리 크로스핏 우리가 할 만큼 해도 따라올 아무래도 두 가지 재근 코치님 조금 끊기는 것 같습니다. 잘 끊게요. 네네네. 마이크가 가려져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은 여보세요. 잘 들리나요?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오케이. 네네. 그래서 하이록스 시장도 이제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 크로스핏 하는 분들도 조금씩 여기저기에 같이 변화에 적응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이록스 제이코치님은, 클래스 있지 않나요? JK3? 이제 만드는 중이에요, 아, 다시. 네. 네네네. 네. 네. 트렌드를 따라가시는군요. 네, 저도 그래 런을 엄청 뛰어서 요즘 한 10kg 넘게 뺐고 저도 사실 요즘에 이거 좀 전문적으로 런을 또 뭐 배우고는 있습니다. 요즘. 음, 혹시 그러면 정식 지부, 하이록스 정식 지부로 등록하실 계획도 있으시나요? 네, 안 그래도 요번에 최근에 컨택을 했어요. 그 크로스핏 마블 측에서 원래 주최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네네. 어차피 동탄에 갈 일이 있어서 이번 주 주말에 가서 한번 여쭤볼 음, 생각입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이코치님은 혹시 하이록스 정식 지부 등록하실, 어, 생각 있으신가요? 어,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일단 더 이상 개설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저는 그 이제 크로스핏이랑 이제 저희 박스만의 프로그램으로 따로 이제 그 원어원이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이록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수업을 이제 하이록스로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아직은 바꿀 생각은 없긴 해요. 그렇지만 하이록스도 되게 지금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분명 생길 거고 또 크로스핏에서 너무 고중량이나 복잡한 요소들을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하기에 너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음, 음, 랄프 코치님은 지금, 음, 그, 음, 거기, 후타 지금 하이록스 음. 트레이닝 이런 거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그 지부 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하이록스 지부가 된 지. 음, 좀, 예. 하이록스가 한국에 딱 소개됐을 때 거의 초창기에 저희가 그 PFT 하고 막 회원분한테 소개시켜주고 저는 이미 그래서 금요일 수업을 일부를 이제 하이록스 수업으로 다 바꿨어요. 음, 음, 네, 그래서 금요일에 하이록스를 진행하고 근데 뭐 저희 관점에서는 솔직히 크로스핏에서 이미 하고 있는 동작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해야만 하는 동작들이고 모노 스트럭처리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좀 롱 슬로우 워크아웃도 이제 자주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쵸. 그냥 그래서 네 그럼 뭐 어차피 하고 있던 걸 그냥 이제 하이록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신규 상담할 때 또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시면 또 뭔가 좋습니다. 또 하나의 또 마케팅의 요소가 되지 않나. 그래서 네네네. 그냥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하이록스도 이제 한국에서 좀 한 5년, 6년 되면은 오지 정식 지부들 이런 것들 오지.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하이록스도 어떻게 보면 박스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제를 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음, 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대부분 크로스핏 박스들이 이제 클래스 형식으로 뭐 음, 한국은 대부분 다 박스 그 클래스 형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클래스만 분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게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L1을 들으면은 거기서도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래는 1대1로 크로스핏을 가르쳤다가 그 이게 너무 그렇게 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룹 클래스로 해서 이제 3명, 4명, 5명 이렇게 해서 근데 그 PT식으로 이제 한 명당 지불하는 돈은 한 30불, 40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코치로서도 이윤이 엄청 높고 그리고 1대1 PT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최적이 아닐까 그렇게 됐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매일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대부분 그 무제한 클래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가도 월 뭐 200불, 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대부분 책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크로스핏 초창기에는 그게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은 박스로서도
이윤을 크게 남기지 못하는 박스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코치로서 그냥 L1을 신청을 하면은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좀 그 페이도 한 클래스당 25,000원, 25불, 20불 이렇게 지불이 되기 때문에 코치로서도 좀 그냥 코치로 생활을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시츄에이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자 해서 이제 오펙스 모델이라고 있죠. 그래서 오펙스는 더 전통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대부분 모든 이제 회원들을 개인 프로그래밍을 짜주고 그냥 오픈짐 시간에 와서 그 그 1대1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그 코치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형식이 있죠. 그래서 그 형식은 미국에서는 뭐 많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BP Lab 거기에서 유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클래스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이 코치님은 아무래도 이제 오펙스를 오랫동안 수강을 하셨고 이제 박스도 차리고 계시니까 이제 그 다른 오펙스 모델은 좀 차이점이 어떤지 그리고 왜 그 모델이 한국에서는 좀 유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룹 프로그래밍을 생각하면 모두가 같은 운동을 수행하고 스케일링이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네, 같은 형식의 운동을 수행하지만 뭐 무게나 동작의 난이도를 좀 쉽게 하고 뭐 그렇지만 운동의 형식은 비슷하고 뭐 목표로 하는 강도와 볼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오펙스 모델, 1대1 코칭, 인디비주얼 디자인 모델은 이제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또 이 사람의 현재 뭐 상태라든지 뭐 현재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완전히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옷으로 비유하자면 그룹 프로그래밍은 이제 기성복일 거고요. 그냥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사이즈나 컬러 정도일 건데 이런 오펙스 모델은 맞춤 수트처럼 뭐 단추 개수도 정할 수 있고 막뭐 이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 이제 운동하는 사람에게 제일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많이 도입이 안 되기도 했지만 사실 좀 받아들이기도 힘든 모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크로스핏을 오는 분들의 이유가 이런 커뮤니티의 재미라든지 아니면 함께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경쟁 심리에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1대1 그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혼자서 운동을 수행해야 되고 나랑 같은 종류의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리도 느낄 수 없고 물론 뭐 그렇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크로스핏 그룹 클래스보다는 커뮤니티 형성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네네네. 좀 사실 1대1 프로그래밍이 훨씬 운동에 있어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면 차라리 조금 덜 이상적이더라도 그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운동을 지속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물론 네, 뭐 이거를 잘 견뎌내고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랑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크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일단 재미가 우선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뭐 어,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음, 네. 그런 모델도 되게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네. 한국은 특히 좀 매니아층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크죠. 매니아층이. 그래서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되는 그 회원분들이 대부분이 엄청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 때도 좀 경쟁 심리가 클
나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좀 이제 인디비주얼 디자인을 하면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하면은 좀 커뮤니티 그런 형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이해가 되긴 됩니다. 네. 랄프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저도 딱 그 매니아층 이제 일반 회원에서 한 몇 년 다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약간 이 프로그램을 찾는 회원분들이 있잖아요. 뭐 수업 듣다가 그쵸? 이제 조금 약간 더 목말라서 뭐 매엠이라든지 HWP라든지 개인 운동을 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조금 반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음,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뭐 같이 그룹 수업 듣고 뭐 전체적인 그냥 제너럴한 웰네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수업 듣게 하고 조금 더 약간 신체적으로도 목표가 확고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1대1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코치를 보유하는 박스가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비즈니스적으로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쵸. 어떻게 보면 글라스만도 정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래서 크로스핏 게임즈 정말 싫어했잖아요. 지금도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 이유는 크로스핏을 통해서 정말 비만이거나 아니면은 음,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인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음, 과학적인 그런 음, 방식을 찾았는데, 운동 형식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매니아층이 생겨서, 이제 맞아요. 건강과 무해하게, 어떻게 보면은 음, 더 건강에 안 건강 안 좋아질 수 좋아지죠. 있는, 맞아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매니아층이 생기면서, 네, 비즈니스 맞아요. 모델도 확 바뀌어버리는 걸 보면은 좀, 음, 이해가 가긴 합니다. 정말. 저도 좀 많이, 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음, 그 미국에서는 그래도 비만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음, 그거를 음, 마약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쵸. 네. 맞아요. 그 피트니스 피라미드 위에서 이제 그 스포츠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그쵸. 위에를 좀 잘 즐기려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크로스핏을 하는데 크로스핏만 잘하려고 이제 스포츠는 안 즐기고 맨날 체육관에서 이제 골골대고 와드하고 있으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피트니스 관점에서는 아, 그거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네네. 맞습니다. 음, HQ가 좀 음,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인 게 결국은 HQ가 돈을 버는 수단은 지부 등록과 각종 세미나들인데 결국 이거 지출은 전부 크로스핏 게임즈에 지출하잖아요. 그쵸. 네. 네. 결국 뭐 음, 이제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세미파이널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음, 이런 원래 크로스핏을 설립한 본질적인 이유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게임즈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그쵸. 없는 것 같아요. 음, 정말 그 두 개를 이제 브랜드 이름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그게 사람들이 크로스핏이라고 생각하면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하는 링머스럽 아니면 뭐 음, 엄청나게 무거운 요크 캐리 이런 거를 상상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크로스핏은 버피랑 뭐 밴디드 풀업 이게 더 적합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보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저희는 선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스핏, 이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강국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오지 층에서는 그게 아이슬란드에서 좀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막 루키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음,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슬란드에서 뭐 그냥 그분들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다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슬란드에서 어, 그냥 한국처럼 매니아층이 좀 크게 빠르게 음, 확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애니 토르자르가 처음 크로스핏 게임즈를 이기고 나서 거기에서 좀 큰 핫 이슈가 돼가지고 그 음, 이제 카트린 데이비스 도터도 그 음. 아니처럼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라, 뭐 세라 시그먼서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BKG. BKG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그냥 아, 이 나라는 키가 크고 뭐 몸이 좋기 때문에 크로스핏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문화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그 중국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정말 크게 깨달은 게 아직 문화적으로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 역도 선수분들 드는 거를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도 선수들을 양성한 것처럼 좀 어린 나이에 그 역도 선수들을 또 크로스핏에 데리고 와서 좀 카디오만 잘 다루면은 엄청나게 탤런트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역도를 잘하는 역도 출신 그 어, 중국 선수들을 보면은 뭐 역도는 당연히 잘하지만 짐나스틱도 엄청 잘합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짐나스틱이랑 같이 동행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렉스 양이라는 선수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그 선수의 그 정말 캘리스테닉스에서 볼 수 있는 그 프론트 레버, 플란체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신기해하고 그만큼 코어 이런 것들이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상도 많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 음. 최근 코치는 혹시 그 중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미래 중국이 한국만큼 아니면 한국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많이 따라오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문화 자체가 다른 게 중국은 좀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 서로 같이 뭉쳐서 싶다라기 혼자서 음, 하려고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한번 뭉칠 그쵸. 때 1년에 한 번 겨우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처럼 그때쯤에만 모여서 음, 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그쵸. 정보 자체도 조금 적고 생각도 그래서 음, 서로 통하는 소통 그 중국 이외에서 이제 배워올 수 있는 그 소통 자체도 좀 하기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중국은 VPN이 없으면 음.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쵸. VPN 음, 정보에서 막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속도부터가 좀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그래도 나지. 음, 음. 네, 네. 네, 그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한국도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 이제 오픈 그리고 쿼터 파이널이 엄청나게 중요했을 때는 서로 엄청 견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선수들끼리 같이 합동 훈련을 하면은 정말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서로 연락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대회에서 이거 했더라 좀 그런 소문 형식으로 그렇게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트레이닝 캠프처럼 생기게 되면은 더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 코치는 혹시 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같은 강국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그 아시아 챔피언십 가서 좀 중국 그 선수들 보고 사실 그 크로스핏을 오래 한 입장에서는 보면 티가 나거든요. 아, 저 선수는 분명히 역도 선수 출신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 도저히 그 따라갈 수 없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막 팔꿈치 그쵸? 펴지는 거라든지 그 중국 역도 선수 특유의 그 등이 엄청 유연하고 머리 많이 숙여서 받는 자세라든지 그런 그쵸? 부분들을 보면 근데 또 그 선수들이 역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중국 역도의 성향 자체가 어릴 때는 GPP 훈련을 좀 많이 시키다 보니까 엄청 상체 근력도 잘 발달돼 있고 유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크로스핏에 최적화된 운동선수 출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물론 카디오적인 베이스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잠재력이 앞으로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내에서 커뮤니티가 좀 잘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던가 코치가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네. 한국 선수들은 지금 상황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계속 아시아 내에서는 강국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아무래도 지금은 중국의 가능성이 제일 높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아를 통틀어서 저는 동남아시아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이 엄청나게 그 발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후가 좋다 보니까 겨울이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좀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제 생각에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영양 이런 쪽에서 좀 잘 챙기기가 힘든 그런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중국도 그렇죠. 그냥 아직 스포츠 퍼포먼스 형식에서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그리고 재근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VPN을 쓰지 않으면은 이런 좀 중요한 뉴스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랄프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왜냐면 뭐 유럽, 뭐 뉴질랜드, 호주, 미국은 이미 다 잘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 계속 잘할 거고. 근데 중국을 생각하면은 정말 엘리트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 회원들이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좀 더 잘 돼 있으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저도 알렉스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또 네. 그렇고, 뭐 후안도 그렇지만, 자- 역도하는 거고, 아, 분명 카디오 못하겠지? 근데,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저기서 더 하면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제이 코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국이 체형이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그냥 역도 선수들이 대부분 그런 음, 체형이라서 진짜 카디오만 열심히 하면은 다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이제 역도가 베이스인 선수들은 정말 큰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스트렝스를 키우는 데는 정말 수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해야 그게 되는데 이제 자세도 좋고 스트렝스도 세고 음, 코어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카디오는 솔직히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냥 꾸준하게 전투해서 조금 베이스 계속해서 늘리면서 그냥 인터벌 트레이닝 계속 하면은 카디오는 그래도 스트렝스보다 더 빠르게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번에 또 제가 중국을 가게 되면서 이제 알렉스 양도 그렇고 후안 선수분도 그렇고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으로 블리빗에 소속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어, 카디오 계속 늘리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미국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엄청나게 핫하지만 미국에서도 솔직히 다른 스포츠, NBA, 뭐 음, NFL 이런 스포츠를 비교를 하면은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은 진짜 NFL에서 딱 대회 한 번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음, Patriots vs 뭐 Dodgers 이렇게 아니 Dodgers가 아니라
뭐 누가 있을까? 그냥 레이더스. 네, 레이더스. 그냥 아무런 음. 대회, 그 NFL 딱 스테디움 한 번 하는데 게임즈 전체 들어가는 자원에 한 몇 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마케팅이랑 뭐 이런 광고랑 이런 그 자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제 생각에는 제이슨 하퍼도 그렇고 달런 페퍼도 그렇고 다 NFL을 갈 수 있었던 선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만약에 NFL을 가지 않고 프로스핏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그 선수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음. 미국에서 이제 그냥 진짜 고등학교 음. 미식축구 양성하는 그런 캠프들을 보면은 진짜 빼빼 마른 애들인데 빼빼 마르는데 막 백스쿼트 600 이렇게 하고 벤치 405 이렇게 들고 근데 엄청 빠르고 점프도 음. 잘하고 머신도 잘 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유전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NFL을 보내면은 엉망장자가 거의 무조건 되는데 크로스핏에 오면은 음. 진짜 탑에서 탑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엉망장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음. 바뀐다면은 네, 음. 더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크로스핏 마켓이 정말 NFL만큼 컸으면은 얼마나 괴물들이 많이 넘어올지. 그렇죠. 예. 이제 혹시 뭐 그 D1 브랜트 맥캐프라고 들어봤어요? 누군지 알죠? 네네네 브랜트 맥캐프. 네, 네. 저는 그 선수가 지금 크로스핏 하는 상상했거든요. 아 예. 그렇죠. 예. 정말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뭐 행파워 클린 막 고등학생들이 막 400 하고. 405 예.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농담 되는 걸 아니에요. 하니까 네 예. 농담 아니고 진짜 그래. 예. 네 그래서 보통 하이 지, 행퍼로 하던데. 네 하이행으로 그냥 네, 자세도 네, 어정쩡하고 그냥 네, 러닝화 신고 네. 그냥 뽑죠. 바로.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은 너무 크로스핏 경쟁이 너무 세졌다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10년만 바라보시면은 그냥 이때가 좋았던 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모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블리비의 프로그래밍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